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챙겨야 할 끼니가 늘었나요? 연차를 당겼으며 가족을 돌봐야 했나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담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온라인 계약, 방문 서비스 중단, 복지시설 폐쇄, 갈 곳 잃은 돌봄을 감당해야 했던 100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한국여성민우의 코로나19 돌봄 위기 전화 인터뷰. 당신의 가족 누가 돌보고 있나요? 인터뷰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의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거침없는 해장상담소에서 후원 광고 제작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기업, 가게를 홍보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후원 광고로 문의해주세요. 문의는 유치장.today gmail로 uchijang.today@gmail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해장상담소 패널의 음성으로 광고를 해드립니다.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제작에 도움도 되고 홍보도 되는 일석이조. 해장상담소 후원 광고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개인 광고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는 개인 청취자분도 해장상담소 후원 광고로 문의해주세요.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 뭐지? 힘없는 시작? 안녕하세요. 불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하면서 오늘의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도요정 역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 활동가 이다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녹색연합 이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녹색연합은 그럼 무슨 활동을 하는 단체죠? 궁금한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녹색연합은 환경단체고요. 저희는 지구랑 같이 살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뭐 현장 조사도 하고 정책 활동도 하고 시민분들이랑 같이 캠페인도 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저는 녹색연합하면 기억에 남는 거 있는데 그 설악산 케이블카랑 네. 그런 거 되게 멋진 피켓으로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사진 찍은 거 본 적 있거든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굉장히 따라하고 싶었어요. 네, 한번 근황 토크 이어가 볼까요? 이제 초면이지만 저희가 근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역정님부터 한번 요즘에 근황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2주째 다시 재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재택 와중에도 후원의 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후원의 밤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녹화하려고 유튜브 녹화 스튜디오에도 처음 가보고 브이로그도 만들어보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들을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맞아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네. 그렇구나. 올해 진짜 비대면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후원의 밤을 온라인으로 할 줄이야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진짜 불타는 소통을 그날 들어오신 분들이 채팅으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복구적인 어떤 감성으로 채팅장을 뽑자 해가지고 다들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좀 즐겁게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날 채팅 와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영상도 좀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계속 올라와 있잖아요. 후원의 밤 영상이. 그래서 이거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또 찾아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솜님 보셨나요? 네, 잠깐 들어갔었고 어. 그 문자 보내신 말 보고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무도 안 들어갈까 봐 걱정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9월 24일에 창립기념행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걸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응원도 하려고 들어갔다가 올해는 머물지는 못했는데 네, 정말 잘 보고 나왔습니다. 아, 9월 24일이 창립기념일이에요? 아니, 창립기념일은 다른 날이긴 한데 그래서 행사를 가을에 그날. 행사를 진행을 했어서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되게 고민할 것들이 많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좀 하나하나 시도를 하고 있어요. 다솜님 근황도 좀 이어서 얘기해 볼까요? 저 요즘에 머리를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는데 머리카락을 요즘 많이 길었는데 지금 요즘에 많이 길었다고요? 지금 청취자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슈컷이십니다. 슈컷이 미용실을 되게 자주 가게 아, 그쵸, 되는데 맞아요. 한 달마다 가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눈을 약간 찌르기 시작해서 음. 머리카락을 자르러 가야 하는데 여성이랑 남성이랑 커트 비용 차이가 아, 안 나는 맞아요. 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아, 못 찾았어요 아직. 제 동선에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직 못 맞아요. 잘랐어요. 그거 진짜 그거 운동하고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데가 진짜 많고 머리가 네. 짧아도 여성 비용으로 더 비싸게 받는 곳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민우의 사무실에는 그 바리깡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좀 서로 깎아주고 막 이런 분위기가 몇몇 분들이 그런 맞아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깎으시면은 거의 투블럭처럼 맞아요. 깎으시겠네요. 네. 그런 것만 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 뒤에 머리가 없거든요. 저는 머리가 긴데 뒤에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 아래를 밀었어요. 그래서 다른 활동가가 옥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문지 씌워놓고 잉 이렇게 밀어주는 네 이게 저의 근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민호의 재밌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냥 토크 이쯤 해보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특별히 또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모신 이유가 있죠. 민호의 안에서 사실 좀 유행이랄까? 가끔 보면은 하나의 이슈에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들어서 그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뭐 운전 바람도 한번 불었었어가지고 막 갑자기 면허를 따고 누구는 장롱 면허인데 막 운전 연수를 받고 그런 적도 있었고 뭐 타투를 막 갑자기 다들 나도 받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씩 몸에 의미 있는 어떤 것들을 새기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비거니즘이거든요. 근데 요 흐름은 근데 작년부터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 하나 둘 뭐 고기를 나는 덩어리 고기를 안 먹어보겠다, 나는 계란을 안 먹어보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실천을 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비거니즘과 또 기후위기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저는 사실 일생 환경에 관심을 갖거나 비건에 관심을 갖게 될 줄 사실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관심 최근에 많이 갖게 됐던 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일생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장기간. 그렇게 되면서 기후위기란 무엇인가, 진짜 위기인가, 또 나 속고 있는 건가, 막 혼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뉴스 좀 찾아보게 됐는데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친환경 관련 주식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거나 그리고 식품 유통업계에서도 친환경이 굉장히 화두라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비건이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같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건이란 무엇인가요? 오기 전에 비건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냥 머리로는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알고 있어 왔는데 요즘 비거니즘을 이야기하면서 좀 의미들이 더 확장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보면서 느낀 거는 비건은 동물의 착취에 반대하고 그 신념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쓰는 것에서 그 신념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확실히 비건 하면은 그냥 채식주의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뭐 채식의 단계를 그냥 락토, 네. 뭐 페스코 막 이런 네네. 식으로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도 지금 비건 지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그게 단순히 이제 먹는 단계로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를 생각하는 좀 다양한 실천들을 좀 더 비건이라는 개념 안에 담고자 하는 좀 그런 개념으로 지금 더 확장돼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개념이 되게 참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나 비건지향 페미니스트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좀 멋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뭔가 실천을 어떻게 더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으로 비건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언제였냐면 광우병 시위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참 미국산 소고기 반대 막 이런 거 맞아요. 하면서 그때 한참 또 그런 육식의 종말이나 이런 책들이 읽히면서 사실은 그때는 그냥 동물을 먹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게 환경이랑 얼마나 크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같은 거는 되게 생각해보지 못하고 쭉 살다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혹시 어떻게 비건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환경 동아리를 들어갔었어요.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동아리부터 들어갔는데 갔는데 채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 있구나,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걸 먼저 보면서 이제 저도 하나 둘씩 실천을 해 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 경험이 이어져가지고 이제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신 것일까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상태여서 동아리를 찾았고 환경에 네네. 관심이 계속 줄곧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고 아. 직장을 찾으면서 이제 활동가가 된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셨구나. 네, 저는 비건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였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런 책이 집에 있었어요. 왜 소는 먹고 개는 사랑할까? 멜라니 조이 책일 텐데 아마 읽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쯤에 아마 그러면 광우병이나 뭐 이런 좀 사건들이 있어서 대학 때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생각의 일종으로 샀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실천해보거나 막 이럴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좀 페미니스트가 되고 나서 또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단체도 있고 그쵸. 뭐 여성 단체 중에서도 여성환경연대나 이런 네. 에코페미니즘 실천하는 단체들도 있고 이제 사실 그 몇 년간에 어떤 동물 해방과 관련된 시위라든지 그런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나도 언젠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직접적인 계기는 주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동료 활동가 재작년이죠. 제가 벌써 비건 시작한 지가 꽤 됐나 봐요. 와. 그 같이 팀에 있던 활동가가 밥을 이제 외식을 주로 같이 많이 했었는데 그 활동가가 먼저 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 활동가가 먹을 수 있는 식당은 그럼 제한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고기가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활동가를 빼고 고기를 먹으러 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활동가가 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 같이 먹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실천이 가능하구나. 이게 안 먹어도 뭐 별일이 없고 당연히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점심 한 끼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럼 나도 같이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채식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다 받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저도 첫사람? 그래서 좋다. 첫사람. 전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페스코를 시작을 했어서 지금은 비건 지향인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처음인 거예요. 주위에서 고기 안 먹는 애가. 첫사람이셨어.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덜 할 때라 그래가지고 질문도 진짜 많이 받고 저는 약간 내가 잘 대답해야 뭔가 비건 하시고 싶으시고 또 채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폐가 안 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주변에서 좀 유난스럽다던가 뭐 이런 반응 많지 않아요? 어땠어요? 있었어요. 있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채식으로 유명하신 연예인분 이제 실명을 막 거론을 하면서 그 사람보다 먼저 채식했으면 인정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채식이 트렌드가 아니야. 네가 트렌드에 편승하는 게 아니야라는 걸 나한테 이해를 시켜줘. 이거였는데 너 유행 따라서 하는 거면 너는 그거는 순수한 의미가 아니다. 좀 네. 이런 의미. 아니, 트렌드 좀 편승하면 또 어때가지고. 그러게요. 좀 유행 좀 따라하면 어때서 유행이면 같이 하는 거지. 그리고 비건은 좀 유행 돼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야 뭐가 좀 바뀌지. 네. 저도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비건 하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었나요? 저는 비건을 자주 도전을 하지만 완전 비건으로 살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덩어리 고기 안 먹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육류를 다 끊고 뭐 가금류 포함을 해서 그렇게 좀 오래 지냈었고 최근에도 이제
거의 집에서 먹을 때는 비건으로 먹는 편이고 이제 나가서는 이제 네, 그냥 잡식으로 먹을 때도 있고 이런 편이에요. 저도 좀 내가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방법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 번에 채식을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덩어리 고기 먹지 않기 했다가 그 다음 단계로 계란 먹지 않기 했다가 지금은 이제 유제품도 먹지 않는 것을 도전하겠다.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하루에 한 끼 채식으로 먹기 뭐 이런 것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해나가시면 생각보다 쉽게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무슨 챌린지 하는 어플이 있는데 그 슬링님이라는 분 다들 아시죠? 제가 뭐 설명을 하려고 했네요. 그분이 하루 한 끼 완전 비건으로 네. 식사하기 맞아요. 요거 챌린지를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400명이고 500명인가? 엄청, 400명. 네, 엄청 많은 사람이 그거를 신청한 거를 보아서 아, 비건에 대한, 비건 지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실천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저도 무슨 실천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당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이죠? 저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비건 지향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지금 한 5, 6개월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한 이후에 같이 지내게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식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먹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에 맞추게 되다 보니까 제가 고기 소비하는 게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고 싶은 어떤 날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날 그분이 집에 안 계실 때 몰래 고기를 요리해서 먹고 온 집안을 환기하고 막 이런 일들을 몇 번 겪긴 했었는데 또 하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의미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민우의 활동가 몇몇 분들이 이제 하고 계시니까 너는 왜 그런 거야? 너는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를 막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아 나도 조금씩 마음을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일단은 구워 먹는 고깃집에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하게 됐어요. 삼겹살집 그래도 아주 많이 가진 않지만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갔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는 것부터 나도 작은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좋은 시작이네요. 정말로. 네. 그러게요. 저는 시작했을 때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또 이게 몇 달을 안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마라샹궈와 떡볶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냥 자극적인 음식들은 사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 대신에 내가 더 좋아하는 다른 음식을 먹으면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법도 있답니다. 네. 저는 예전에 이제 한창 적극적으로 안 먹을 때 그 양념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냥 고기 맞아. 자체는 맞아. 그립지 않은데 그 치킨 양념, 닭갈비 양념 막 이런 게 되게 그리워서 채소도 그렇게 맛이 나게끔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채식이 맛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이제 채소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양념 맛이 같으면 같아요. 대체로. 그리고 좀 아쉽다 싶으면 버섯을 같이 요리를 하면 네. 괜찮아요. 버섯을 튀겨도 괜찮고 볶아도 괜찮고 맞아요. 양념만 맛있으면은 저는 제가 역도 요정인 이유가 크로스핏 하는 사람이어서 역도 요정이잖아요. 그래서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닭가슴살을 진짜 많이 먹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냐면 단백질을 채워야 된다. 그래야 근육이 커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했었고 저도 몇 달 전에는 이렇게 냉동신고에 가득 채워놓고 먹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안타깝게도 전 닭을 안 좋아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먹기는 하는데 계속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단백질은 동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식물에도 있는데 그치. 내가 꼭 동물로 먹어야 돼? 이런 의문에서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를 하나 제가 봤거든요. 게임 체인저스라는 네. 다큐 보셨나요?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걸 보고 기분 감명을 받았어요. 고기를 안 먹어도 된대요. 어떤 내용인데요? 그 선수들은 근육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려면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몇몇 선수들이 채식을 하게 되면서 훨씬 기량도 좋아지고 그래서 계속 뭐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미식축구 팀은 팀 전체가 채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기게 되고 막 그런 채식을 얘기들이 시작했더니. 있거든요. 네. 오. 근데 이제 운동선수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편견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주는 다큐멘터리여서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은 역정님도 이제 채식하시면은 기량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드디어 철인산중 나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맨날 언젠가 역정은 대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어디 출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건을 하면서 몸의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다치고 그리고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발되기 마련인데 비건을 했을 때 그런 염증 세포 유발하는 그런 인자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저는 관절이나 근육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더 용기 있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람들은 닭가슴살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맞아, 이 맞아. 다큐를 우리 함께 보자. 그 얘기를 체육관 문 열면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역시 하나도 이렇게 퍼뜨려야. 그리고 원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욕망을 건드려야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채식을 하면 오히려 몸도 좋아지고 기량도 좋아진다라는 게 좀 좋은 어떤 좀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갑자기 이런 얘기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 체인저스 너무 좋았는데 그런 추천할 만한 다큐멘터리 같은 거나 뭐 영화나 뭐 예능이나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문으로 저는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이 좋았었어요. 저도 좀 주변 사람이 있으니까 시작을 하긴 했는데 내가 어떤 단계고 뭘 조금 더 할 수 있고 내가 비건을 왜 해야 되고 좀 이런 것들에 공부가 많이 필요한 단계고 그 제대로 완독한 비건 관련 책은 그거 하나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걸 읽었는데 되게 쉽게 잘 읽히고 왜 비건을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이. 저도 그 책 재밌게 읽어가지고 오늘도 몇 구절 적어오긴 했는데 읽어주세요. 지금요? 네. 아무튼 비건의 핵심은 거부가 아니라 연결이다. 단절을 걷어내고 이제 연결을 회복하는 게 비건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저는 만화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 보선님의 나의 비건이즘 만화 그것도 입문용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기자기 귀여운 그림체로 잔잔하게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건 실천이나 이런 것들 관심 가지게 되면서 좀 내 일상이나 뭐 건강이나 인간관계에서 좀 변한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역정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고기 안 먹으면서 사실 몸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진짜로.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속도 더 편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느끼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계속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페미니즘 알게 되면 이렇게 세상이 막 뒤집히는 것처럼 비건도 조금 관심 가지기 시작하니까 익숙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파는 고깃집에 돼지가 웃는 얼굴이 박혀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고, 뭔가 치킨 포장지에 그러니까 닭이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서 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달까?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얼마 전에 서울 어딘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삼겹살집 앞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밖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오늘 제공이 되는 돼지고기에 도축 날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3일 전이래요. 그러니까 3일 전까지는 목숨이 붙어있던 생명을 지금 먹고 있는 그게 가게 입장에서는 우리 가게 고기 신선합니다. 뭐 이런 의도였겠지만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워낙 사회 자체가 육식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사실 영양이라는 이름으로 고기 꼭 먹어야 되고 우유도 꼭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있는 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조금 관심 가지고 내가 어떤 실천을 하게 되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뭔가 조금 시작하면 보이는 게 더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도 이제 뭐 하나 이제 딱 꽂히면 이게 세상이 뒤집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비건 지향도 그런 것과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매 순간. 네, 만약 그쵸. 밥이면은 하루 뭐 3끼를 먹는다 치면 3번. 하루 3번 내가 어떤 식사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하는데 그게 되게 그 순간순간 본인한테도 선언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 하는 선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자존감도 같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되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좀 이렇게 뿌듯할 때도 네, 있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그 선택, 그러니까 어떤 정의로운 선택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날은 사소무 어떤 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또 너무 죄책감 가지시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좀 오래 보고 맞아요. 가는 어떤 실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오늘 하루 이거 잘못해서 이게 섞여서 먹었어. 혹은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오늘은 내가 먹어버렸다. 이런 날이 있더라도 그냥 계속 해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한번 먹었으니까 실패. 그럼 나는 이제 끝장이야. 못해.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너무 죄책감을 가지면서 하는 거는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네,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비건 실천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자기소개할 때 저는 환경이나 비건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될 줄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왜 비건을 실천해야 되는가? 어떤 연결이 있을까? 이런 거 같이 지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이야기 먼저 해보자면 불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나도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최근에 SNS에서 10년 후면은 다 망한다고 하는데 막 살아야 되냐 잘 살아야 되냐 막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네. 그게 있었어가지고 저도 그걸 가지고 팀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10년 후에 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또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막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왜 내가 막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페미니즘 자체가 어쨌든 세상을 되게 변화시키는 운동이고 몇몇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여성만 잘 살자 뭐 이런 얘기 절대 아니잖아요. 세상 모두 함께 되게 평등하게 관계 맺고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실천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의 일환이 비건을 지향하거나 기후위기에 있을 때 나의 작은 실천을 찾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근데 이제 당장 뭘 실천해야 될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래서 저 요즘에 되게 쓰레기 버릴 때마다 너무 약간 하루에도 5번 이상 소리를 지르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냐 이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고 제가 최근에 이제 샴푸 바를 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샴푸가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기도 하고 샴푸 자체가 되게 미세 플라스틱을 네, 많이 그쵸. 포함하고 있는 거여서 그 환경적인 것으로 하여서 이제 샴푸 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저도 최근에 민우의 이 후원의 밤 준비하면서 감사 박스를 보내드리는데 그 안에 그 샴푸바 샘플을 넣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 제품을 주문을 했어요. 동구바. 네, 동구바 팩토리 감사합니다. 네. 깨알오고. 그거를 샀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동구바 팩토리에서 충전재를 엄청 많이 넣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옥수수 충전재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럴 수 몰랐어요. 있어요. 그 스티로폼 같이 맞아요. 생긴 그 조그마한 호프집에 나오는 컬러볼처럼 그게 생긴 물에 동그라미. 녹는 옥수수 그거 충전재. 네, 물에 녹는 아,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버려야 돼요? 물에 녹여서. 녹여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뭐 이렇게 그랬구나. 스티로폼을 많이 보냈어요? 라고 혼자 또 오해를 했네. 죄송해요 정말. 제가 몰라서 그랬네요.
그리고 박스 안에 저희가 테이프도 넣었었거든요. 박스 테이프. 근데 박스 맞아. 테이프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테이프 어떻게 써? 이게 또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맞아. 종이 테이프를 네, 쓰면 네. 되는데. 그리고 제가 주문한 어떤 것에 종이 테이프가 붙어서 오기도 했더라고요. 맞아. 요즘에 그런 거 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다양하고 많지만 난 여전히 너무 모르고 어렵고 그렇지만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하나하나씩 알아간 것들을 더 실천하면 되지 않나. 뭐. 어쨌든 전 좀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멋집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다솜님은 어떠세요? 다솜님도 좀 페미니즘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죠? 페미니스트고요. 관심이 있다니 무슨 그런 말을 페미니스트신데. 아니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내가 페미니스트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저는 이제 이 주제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사실 뭐 비건은 반드시 페미니스트여야 해 내지는 뭐 페미니스트는 비건이어야 해 거기에 이제 온전히 동의를 하지는 않는 편이라 다만 비거니즘과 페미니즘 사이에 공통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저는 페미니즘이 우리가 사회가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뒤집어 흔드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비거니즘 역시 고기가 되게 정상적인 고기를 당연히 먹는 관념을 깨고 다른 식의 삶을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네, 공통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에 대한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제가 모두가 평등하길 바란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두에 이제는 동물도 들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특히 저는 이제 고양이 한 마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진짜 되게 고민이 많이 들어요. 집고양이잖아요. 얘가 집에서 살아야 되나? 왜? 왜? 이런 질문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쨌든 길에서 살면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버려진 고양이를 데려왔었던 거긴 한데 얘가 너무 자신의 어떤 영역이 사실은 더 넓을 수 있는 아이인데 너무 좁은 집에 갇혀 사는 게 아닐까? 얘는 행복할까? 근데 나랑은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얘를 위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반려동물이라는 개념 자체도 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반려동물이라면 정말로 반려가 될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 동등하게 놓여져야 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굉장히 또 막 이상적인 어떤 막 꿈나라를 또 막 생각하는 들판에 같이 고양이랑 이렇게 뒹굴 수 있으면 좋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고양이만 사랑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동물은 동물이잖아요, 다. 근데 어떤 동물만 내가 골라서 사랑하고 얘를 나의 소유로 데려와서 살고 하는 것들 자체에 대한 좀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평등의 범주에 어떤 존재까지를 담을 수 있느냐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나가면서 제가 페미니스트인 것과 비건 지향인 것의 어떤 연결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이 한 번에 망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10년 후에 망한다고 하는데 그 질문 자체가 10년 후에 그래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커다란 위기가 올 것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사람과 동물도 식물들도 있고 이런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보다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 좀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어 제 조카가 저가 겪은 것보다는 훨씬 덜 차별적인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것처럼 조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되게 짠해요. 왜냐면 유치원 5살인데 5살, 7살 조카가 있거든요. 3주째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유치원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는 이 세상 자체가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쵸. 전화를 했는데 되게 심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일들이 더 잦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세상을 더 가속화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게 페미니즘과 환경을 위하는 마음이 되게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계속 제가 오늘 다짐을 하게 되네요. 조카에게 네, 더 네. 나은 세상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니요, 이상하지 네. 않아요. 네, 왜냐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후의 세대한테 우리는 빚지고 있는 거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막 쓰는 이 환경들을 음. 사실 이후 세대들도 써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제가 점점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뭐 간판 이야기도 했는데 특히 되게 미디어에서 되게 좋은 다큐멘터리도 많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미디어에서 고기를 우리 육식 위주의 생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전시한다고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전시를 하고 전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보고 그 드라마에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민회에서. 네. 근데 거기에 참여자 분 중에 한 분이 비건 지향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의사들이 항상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런 것들이 다 육식 위주더라. 그리고 배달 음식을 지금 뭐 코로나19여서 되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긴 있지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더라. 그런 것이 방송에 계속 보여주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미디어에서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는 사람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최근엔 되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특히 영향력이 되게 크니까 미디어에 그쵸. 나오면 확산이 더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의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얘기겠죠. 점점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내가 비건을 실천을 하겠어, 비건 지향이 되겠어 그런 글들을 이제 찾아서 읽어보면은 육식 전시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앞으로도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왜 예전에는 되게 성차별적인 상황이 그렇게 미디어에 아무렇지도 않게 노출이 됐으면은 요즘에는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걸 알고 그래서 조심을 점점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조금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라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좀 이렇게 항의를 해야겠어요. 그쵸. 뭐 아니요. 먹으러 가더라도 좀 채식 어디도 가라 뭐 이렇게. 그쵸. 한번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비건 지향을 위한 방송 가이드라인 이런 거 작업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 진짜.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되게 괜찮네요. 따로 한번 네, 연락드리는 네. 것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업 얘기를. 아이디어가 활동가들이 굉장히 만나면 어쩔 수 샘솟네요. 없네요. 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들 같은 거에서도 이제 문제의식을 또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치느님이라던가, 그러니까 치킨을 굉장히 하느님이랑 합친 거잖아요. 맞아요. 치킨이 하느님. 치킨이 신인 거지 거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막 고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뭐 이런 거 되게 재미있는 말처럼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말들도 되게 감수성 있게 바라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비스듬이라고 비건 잡지가 있는데 그거를 텀블벅에서 올라와가지고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비건 모임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저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또 알게 됐는데 좀 이렇게 동물 혐오랄까요? 동물 종차별적인 언어라고 거기에서는 쓰시던데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막 이런 속담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종차별적인 언어다라는. 근데 나는 그거 너무 처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놀랍다 이런 생각을 또. 껌 먹고 알 먹고 생각해보면 되게 잔인한 말 같아요. 그쵸. 다 먹겠다고. 너무 잔인해. 그리고 거기 보니까 고양이 집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양이 캔따개다 이런 식으로 좀 희화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언어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어서 왜냐면 집사라는 거는 결정권이 주인 고용주에게 있고 그걸 내가 거두는 사람인 거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고양이가 나를 고용한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권력 관계를 뒤집어서 얘기하는 우습게
좀 희화화해서 얘기하는 언어라는 점에서 집사나 켄딱에 이런 말도 좀 지양해야 되는 말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그것도 한번 되게 또 다시 생각해보는 좀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혹시 그런 말들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계속 쓰는 그런 차별적인 말들이 또 있을까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 주제가. 그쵸? 네. 그런 거 뭐 땡땡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되게 혐오 발언이기도 한데 사실은 벌레 같은 그리고 개 땡땡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개 웃겨 막 이런 말 이런 것도 사실 그 개가 그 개예요? 개 살고 할 때 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보통 네. 그 개로 많이 통용이 되죠 의미가. 그런 거라든지 너 박대가리냐 새대가리냐 이런 말들 뭐 이런 거 비하하는 단어죠 동물들을. 예를 들면 개보다 낫다, 개보다 못하다. 맞아.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나쁜 사람 얘기할 때 짐승만도 못한 막 이렇게 그쵸.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짐승이 못됐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단어들 지금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그러니까 장애 차별하는 용어들 우리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쵸. 그런 용어도 되게 닿아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깜깜이 네 맞아요. 네, 용어를 쓰지 않기로 그걸 발표를 하였었잖아요. 근데 저 사무실에서 그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깜깜이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 네. 깜깜하다는 게 지금 모른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얘기하는 건 것 같은데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이거 바꿔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얘기를 막 얼마 전에 막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억나요. 네. 근데 그게 발표를 해가지고 진짜 너무 기뻤고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동물, 장애 이런 식의 우리가 되게 쉽게 쓰는 그런 말들 이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되게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언어 사용하는데도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언어는 진짜 혐오와 차별이 언어에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생각 구조가 언어를 통해서 나오다 음, 보니까 확실히. 그리고 그게 권력이고 네, 음. 많이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치느님이라던가 아까 얘기한 뭐 고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이런 게 되게 유머로 소비될 수 있는 게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동물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비건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적인 말들도 되게 많지 않아요? 예민하다는 편견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뭐 너만 환경 생각하냐. 어... 그런 말도 들어봤는데 너는 사과는 안 불쌍하고 소만 불쌍해? 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그 잡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스듬이라는 잡지에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는 식물이 고통을 느끼는 근거는 그렇게까지는 알 수 없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동물을 안 먹는 것이 식물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식물을 먹는 것이 식물이 덜 먹히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람은 식물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고기를 안 먹어야 돼. 그 사람은. 맞아요. 동물을 안 먹어야 돼. 이런 논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사과는 안 불쌍하냐고 한 사람은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렇겠죠. 비아냥거리고 싶어서 네, 하는 시비를 말이잖아요. 걸고 그렇겠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좀 청취자분들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미리 질문을 받아봤어요. 질문 한번 읽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같이 나눠보는 Q&A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다솜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읽어볼게요. 평일에만 고기를 먹지 않은 실천을 하다가 한 번은 주말에도 먹지 말아보자 라고 다짐하면서 대신 맛있는 비건 요리를 해먹기 위해 파스타나 피자 비건식을 찾았습니다. 근데 사야 할 처음 보는 식재료들이 있고 또 비싸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대로 비건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장벽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경제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요거 음식 관련된 얘기여가지고 요것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비건 식당 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비건 음식이 있다면 레시피 공유해 주세요.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저는 뭐 경제적인 부분도 맞는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그렇긴 같아요. 해요. 그냥 편의점 갔을 때 사실 비건이 살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되는 맞아요. 게 맞기는 하잖아요. 사실 비건으로 먹자고 하면 먹을 수 있기는 해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땐 벽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또 가능한 방법이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뉴 제한은 엄청나다.
근데 꼭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건 진짜 맞아요. 근데 뭐 비건 만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인터넷 찾아보면은 요즘에는 좀 배달시키고 이래야 되긴 하지만 되게 먹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비건 편의점 위키라고 그런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비건인 제품들 같은 것들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뭔가 해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부수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 저도 가격 장벽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철 채소 꾸러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철 채소 잘 모르지만 네. 이제 꾸러미를 오니까 이제 아 이게 제철 채소구나 이게 제철이구나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농민분도 덥고 이제 저도 이제 제철 채소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약간 이런 방법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 직접 사는 거에 비해서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또 레시피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초식마녀님이라고 비건 유튜브. 네, 유튜브 봤어요. 하시고 진짜 웃겨요. 그분 이제 올려주시는 인스타 계정에 이제 올려주시는데 네, 레시피를 되게 아기자기하게 그려주셔서 너무 맛있는 사진과 함께 올려주세요. 근데 메뉴들이 다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초식마녀님. 네, 초식마녀님.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제철 야채 꾸러미는 채소 꾸러미는 언니네 텃밭인가요? 네, 맞아요. 아, 왠지 그렇군요. 홍보하고 싶어서 언니네 텃밭 나도 많이 거기가 이용하세요, 아닌가? 여러분. 저는 횡성 공동체에서 받고 있고 보내주시는 반찬도 너무 맛있고 네, 채소들 되게 싱싱하고 네, 약간 그렇구나. 집에서 엄마 아빠가 보내주는 그 꾸러미 소포? 택배 받는 느낌으로 받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해 먹었던 거 있는데 근데 그게 양념이 비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닭볶음탕 양념이 있어요. 그 고추장 양념인데 그거에 버섯이랑 감자랑 양파랑 잔뜩 넣고 두부면이랑 해서 먹었어요. 닭볶음탕처럼.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또 근데- 닭갈비 양념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해도 맛있을 것 그죠?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 시즈닝은 비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즈닝에 묻혀서 버섯을 튀기면 정말 맛있어요. 맞아요. 네. 버섯튀김 진짜 맛있어요. 네. 표고탕수 이런 거 진짜 네. 맛있잖아요. 정말 좋은 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치킨 시즈닝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것 때문에 나의 비건 인생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막 이런 막 후기 남겨주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좋았었고 그 민우회에서 채식하는 페미라는 소모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레시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저 해 먹어봤거든요. 두부 스크램블인데 두부를 후라이팬에서 으깨가지고 수분을 쭉 날리고 거기에 약간의 양념, 소금, 후추, 카레가루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스크램블 에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밥에 얹어 먹거나 하면은 정말 맛있다라는 레시피를 보고 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해보세요. 저거를 유부 안에 넣어도 맛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고기는 버섯으로 바꾸고 그리고 두부를 많이 쓰고 이러면 사실 버섯이랑 두부는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맞아요. 버섯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버섯 진짜 네. 사랑하지.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걸 빼도 맛이 괜찮을까를 상상하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름 내내 먹었던 거 들기름 막국수였는데 맛있겠다. 해보셨어요? 그냥 메밀국수 배고픈 것 같아. 배고파요. 제 먹는 거 얘기 진짜 좋아하잖아요. 메밀국수 삶아서 연두 한 바퀴, 들기름 한 바퀴, 들깨 그치. 조금, 김가루 조금 넣으면
정말 최고의 맛이다. 그래서 해보면 많고 재미가 지다. 예. 네. 재미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비건 아이스크림 만드는 레시피를 한번 공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 네. 그걸 활동가들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재료가 무려 밥이 들어가요. 네, 밥. 밥 지은 밥. 맞아요. 다 지어져 있는 밥이랑 뭐 딸기잼도 들어가고 뭐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이제 얼려서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인 거예요. 맞아.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 밥으로 만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그거 초복, 중복, 말복. 아 맞아 네. 맞아. 그거 너무. 예, 여러분 그게 고기 없던 시절에나 초복, 중복, 말복이지 지금 챙길 필요가 맨날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올려주셨었는데 그 삼계탕을 끓이는 그 키트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삼이랑 뭐 무슨 뭐 약재 같은 거 들어있는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걸 맞아요. 사가지고 각종 버섯을 다 때려놓고 찹쌀을 좀 넣고 버섯 끓이면 전골이네. 네, 삼버섯탕이 되는 거죠. 네. 그거가 맛있겠다. 진짜 맛있대요. 네. 오, 그것도 그렇구나. 그거를 보양식이네요, 봤었어요. 그것도. 네. 들깨가루 좀 넣어도 더 맛있을 것 진짜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어. 지금 배고픈 게 맞는 것 같아요. 끝나고 비건 음식 먹으러 가야지. 역정님이 다음 질문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 저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인데요. 가끔 오프라인을 통해서 회원 모임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행사를 진행해서 간단한 다가를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을 못 드시고 오시는 회원분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먹기도 쉽고 코로나 때문에 포장된 간식인 과자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을 보내주셨네요. 민우의 활동가인가 봐요. 그러게요. 그러게 행사 준비할 때도 진짜 고민 많이 되잖아요. 민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포장까지는 해결을 못했고요. 포장은 네. 그렇죠. 요즘에는 너무 네,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오래전부터 개인컵 가지고 다녀라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행사 할 때 공지에 꼭 개인컵을 꼭 지참해 주세요. 종이컵이 없습니다. 그건 꼭 넣고요. 최근에는 이제 활동가 중에 비건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녁 식사나 간식은 무조건 비건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포장은 모르겠어요. 혹시 포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팁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예를 들면은 비건 김밥이나 비건 떡이나 쿠키를 주문을 하면은 미리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시간 맞춰서 이제 다회용 용기를 가져가서 픽업을 하고 행사장에 와서 이제 먹기 좋으시게 세팅을 해놓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걸 사용을 해요. 일회용 접시 대신에 뻥튀기 있죠. 뻥튀기를 접시처럼 써서 이제 거기다 담으시고 드시고 뻥튀기까지 다 드시게끔 네, 쓰레기 없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다. 근데 과자를 진짜 많이 준비하거든요. 근데 과자는 소포장되어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 그거 좀 줄이기가. 과자를 안 먹어야죠. 뭐. 그러면 떡을 해야죠. 뭐.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어떤 거가 되게 괜찮더라 뭐 이런 얘기 좀 드리면은 이게 저희 단체만의 고민은 아닐 거란 말이죠. 다른 단체분들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과자도 좀 이렇게 대용량 이런 걸 사가지고 뻥튀기에 담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뻥튀기를 먹읍시다. 참 코로나 시대는 고민이 맞아요. 많은, 그냥 네. 먹지를 말아야 돼. 먹으면은 그 뭐 마스크 내리잖아요. 각자 싸우라고 하나요? 포틀럭입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 시대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는 그러면 5 뻥튀기 놈이, 저희도 네. 시도해보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 재밌는 걸 봤는데 어디서 봤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 것 같아요. 휴지를 없앴더니 휴지 사용이 줄더라. 저희 홈페이지요. 아니었나 봐요. 어디였지? 어디서 봤는데 사무실에 휴지를 두지 않기 시작했대요. 사무 공간에는 화장실 말고. 그랬더니 휴지 사용이 정말 많이 줄더라는 글을 봤거든요. 근데 저도 저희 월요일마다 청소하는데 쓰레기통을 그럼 보잖아요. 제가 쓰레기 봉지를. 그럼 대부분 비닐이랑 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휴지를 놓지 말아볼까? 그런 얘기를 막 했었었던. 한번 시도해볼까 봐요. 진짜 은근 왔다 갔다 하면서 휴지를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손도 닦고 뭐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손수건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글을 보신 게 저희가 맞는 것 같아요. 저기 활동가님?
그 뭐지? 아니 저는 이미 입사를 할 때부터 휴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옛날 글이었나 네, 보다. 휴지가 뭐 줄었다거나 막 이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음. 저희인가 긴가민가 했는데 음. 네 저희 휴지 없고 휴지통도 없고 아, 그렇구나. 그냥 밖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엎지르거나 이러면은 행주 걸레 이렇게 쓰고 네 실제로 그렇게 사무실에서 길이 드니까 집에서도 잘 안 써요. 집에서도 잘 안 쓰게 되고 네, 저희 사무실에 없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죠. 또 어떤 실천하고 계세요? 사무실에서? 궁금하다. 저희 뭐 에어컨을 작년에 처음 달았어요. 저희가 내년이 30주년인데 네네네. 30년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 역사 중에 이제 재작년 폭염이 정말 엄청났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진짜. 노동권 네, 네, 맞아요. 노동자의 네,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좀 합의를 해서 같이 지난한 토론을 거쳐 네, 설치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에어컨 없이 그 이전에 계속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재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여름에 한 달 네. 정도는 자율근무 시간을 갖고 뭐 집에서 일을 하든 밖에 본인이 편한 곳에서 일을 하든 이제 나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 출근이 의무가 아닌 기간이 있었고 저희가 또 환경단체고 현장조사가 많다 보니까 활동가들이 여름에 출장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사무실에 이제 많이 없기도 하고 다만 이제 계속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만약에 집이 아니라 뭐 집도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서 뭐 카페를 가야 한다 이러면 음료를 사야 되잖아요. 업무를 하면서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 네. 거죠. 네, 그런 이야기들도 꾸준히 있었긴 했고 그래서 네, 같이 어떻게 잘 즐겁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에어컨 설치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게 됐던 거고 저희도 이제 에어컨을 정말 더우면 기준을 정해두고 그 온도 이상 올라갈 때만 틀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올해 그래서 네. 온도와 습도 재계를 제 옆에 맞아요. 놔져 있어요. 오. 근데 참 그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개인마다 다 네, 체온이 맞아요. 다르고 선호가 달라가지고 쉽지 맞아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들 때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도 한참 여름에 재택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건 코로나 때문인데 집에서 이렇게 각자 에어컨 드는 거는 그럼 괜찮나? 막 이런 고민도 들기도 하고 진짜 약간 이거는 어떤 답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기 위해서 되게 많이 토론하고 갱신해야 맞아요. 되는 과제들인 것 같아요. 받은 질문 중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 드리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건 지향이나 이런 실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다 보면 기후위기 관련된 최근 기사 제목들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역대급 태풍 하이선 마이삭, 대벌레 매미나방 노래기 대거 출몰, 23년간 빙하 등 얼음 28조 톤 사라져, 역대급 장마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이제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발송한 재난 문자 이런 거를 확인해 봤는데 이번 한 달에만 12,496여 건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기상재난 문자들이었고요. 올해 이제 아까 얼핏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엄청난 장마 이런 것들을 겪고 또 사실 코로나도 이제 동물과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이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올해 저희도 활동을 기후위기를 주제로 되게 열심히 했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분들도 되게 관심 많이 보여주셨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그러면은 기후 위기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후가 위기구나 정도의 감각만 있는데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지구 온난화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과학 시간에도 배우고 사회 네. 시간에도 배우고 네. 사회 문제로 이제 배웠는데 이제 이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넘어서 이제 기후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왔고, 네 원인은 이제 사람의 활동이 주로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정말 길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북극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장마 전선이 소멸이 되지 않고 아래 위에서 대치되는 상황이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 네, 그래서 장마가 유례 없이 길었고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역시도 이제 기후위기랑 관련이 되어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코로나19는 동물하고 사람하고 서로 전파되는 감염병이잖아요. 네, 이런 네. 걸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네.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90년대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기점으로 점점 짧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우리도, 메르스, 네, 질환지 메르스, 얼마 사스, 안 된 것 같은데 네, 또 막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염병이 더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과거부터 이제 경고를 해왔었고, 다만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랑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적응책도 마련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환경단체니까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종 중에 높은 산에 사는 고산 침엽수가 있어요. 거의 이제 삐죽삐죽 잎 얇은 네. 침엽수. 네. 구상나무나 뭐 가문비나무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나무들도 이제 기후위기로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멸종위기에 놓인 상태인데 겨울이 따뜻해지고 눈이 별로 안 오고 이러면서 가뭄이 들고 봄에도 봄 가뭄 되게 심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봄에도 가뭄이 있고 그리고 가을, 겨울 나무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겨울은 따뜻하고 봄도 가물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 높은 산에서 춥게 살아야 하는 나무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멸종위기에 놓이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그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주 바다에서 이제 해녀 어획하시는 네네네. 해녀분들께서는 바닷속에 들어가도 해초도 별로 없고 잡을 것도 많이 없어졌다 예전에 비하면은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사과 기르시는 농부분 말씀으로도 사과 열매 수도 점점 줄어든다고 그렇구나.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어종을 좀 조사를 했는데 아열대성 어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이 점점 온도가 따뜻해지고 있는 높아져서.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요즘 자주 얘기되는 걸로는 식량 문제, 채소값 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면은 식량에도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기후 위기 얘기하니까 이전까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날씨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몇 년 전에 진짜 더웠잖아요. 그런 것도 기억나고 유럽에 홍수 진짜 많이 났었고 네. 그리고 불이 되게 길게 호주 맞아요. 산불. 네, 산불. 났던 것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최근 이제 그런 이슈들을 보니까 알 생각이 더 들게 맞아.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날씨도 무섭고 코로나 그것도 뭔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일들이고 이게 점점 뿌린 것들을 거두고 있구나 지금.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뭐 나무가 높은 곳에 사는 나무가 뭐 줄어든다고도 하고 물고기 어종이 바뀐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되게 대단히 큰 뭐 장바구니 이런 경제가 연결되지 않고서야 되게 와닿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활동을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높은 산에 있는 나무랑 나랑 무슨 맞아요. 관계가 있지를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어렵긴 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장 약한 존재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어야 모두가 잘 산다. 근데 환경 문제 역시도 약한 존재들이 잘 살 수 있어야지. 예를 들면 다른 종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이어야 인간도 살 수 있고 인간은 다른 종 없이 살 수 없고. 그쵸. 수 그 말 진짜 네. 와닿네요. 네. 맞아. 제가 나무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어떻게 고사리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정확하게 예를 들어드리진 못하지만은 어떤 나무에만 알을 낳는 곤충이 있어요. 특정한 나무에만. 네, 특정한 나무에만 알을 낳는 곤충이 있다고 할 때 그 나무가 다 죽어버리면은 이 곤충도 같이 죽을 거고 이 곤충과 관계 맺고 사는 다른
다른 종들 역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곤충을 먹든 이 곤충을 통해서 뭐 짝짓기를 하든 뭐 이 곤충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꽃가루가 있다던가 뭐 이래버리면은 네 이제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기죠. 최근에 녹색연합에서 또 기후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14세부터 69세 시민 1,500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조사를 했어요. 이제 보통은 이런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게 청소년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청소년분들 의견까지 포함을 하고자 만 14세 이상으로 조사를 했고 네, 우리 오늘 얘기 많이 했던 것처럼 응답자의 95.8%가 코로나19와 폭우를 겪으며 기후위기 심각성을 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기후위기 대응의 1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제일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이 기업, 산업, 그 다음이 개인 이런 순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여쭤봤는데 저희 녹색연합 활동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59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가 7기나 추가 건설을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가 네네.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요? 네, 또 만들어요. 정부 안 되겠네. 정부 안 되겠네. 근데 이 사실을 4분 중에 3분은 모르셨다. 네, 저도 몰랐어요. 네. 맞아요. 이거 보기 전까지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신규로 지어지는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된다는 응답이 81.6%나 나왔어요. 저도 거기에 한 표요. 중단해야 돼요. 이런 정보도 있는데 시민 3분 중 1분은 기후위기 정보를 충분히 습득을 하지 못했다고 네, 결과가 나왔어요. 정보 취득은 주로 이제 언론 기사가 42.5%, 인터넷이 40.6%. 그 다음에 확 줄어요. 정보 홍보부터 4.8%. 시민환경단체 4.8%.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드려야 할지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개인의 실천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나 기업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크고 방대할 텐데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문제가 아닐까. 오히려 맨날 경제성장 얘기하면서 이제 개발 위주의 어떤 정책들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뭐 그린 뉴딜 이런 거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에 뭐 탄소 배출량 그래서 줄이겠다, 0으로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제가 알아서 찾는 거고 저도 천천히 배워가고 있는 건데 여러 명이 실천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되게 정부나 기업 차원의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왜 그 C 모사의 스햄의 노란색 뚜껑 그냥 말할게요. 그냥 말씀하세요. CJ 스팸 노란 뚜껑을 반환하는 활동을 하신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팸을 지금껏 먹으면서 그게 남으면 보관용 뚜껑인 줄 알았는데 보관용으로 사용할 수 없대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막아주지 않는데요. 그럼 그러니까 왜 있어요? 근데 뭔 줄 알아요? 그 캔을 보호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참치캔은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걸 모아서 보냈고 그래서 CJ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사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1년에 생산되는 뚜껑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훨씬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훨씬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그 메일 유업에서 네, 빨대 반환 네. 그거 했을 때 노력하겠다라는 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불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빨대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괄로 빨대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제공하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줄일 수 있는지를 되게 섬세하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특히 플라스틱 줄이는 거 그런 것도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병 같은 것도 재활용이 쉬울 수 있는 재료로 만들고 또 이 라벨 같은 것도 잘 떨어지게 만들고 하면 훨씬 더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거고, 혹은 아예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 용기들을 많이 맞아요.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색깔도 각양각색에 정말 재활용되는 비율이 되게 낮다는 기사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소주병 얘기 최근에 본 것 같은데. 그 진로. 네. 소주병이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네. 그것이 그 소주 회사들이 협의를 한 거예요. 우리 이것이 잘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분리수거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모양으로 같은 색깔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진로이즈백을 내면서 하늘 색깔 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분리수거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보았던 것 같아요. 화이트 맞나요? 진로는? 제가 알고 있나요? 재사용을 하기 어렵다고. 재사용 시스템은 초록색 병으로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건 진로는 정말 다르니까. 문제네요. 진로만 문제는 아니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레트로 감성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네요. 정부와 기업은 들어라. 부장하라.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 혹시 녹색연합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들 그런 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과대 포장, 묶음 포장 관련해서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묶음 포장된 제품들 좀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뭐 마트나 기업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정부한테 늘 정부와 국회와 들어라. 늘 들으시게끔 계속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안 바뀌죠, 사실. 지금 그래서 지금 살짝 홍보를 좋아요, 너무 좋아요. 홍보를 살짝 하면은 저희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이제 전국에서 같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요. 이 방송이 이제 나가는 시점에서는 지났겠지만 이제 그렇게 비대면 집회 생중계를 진행을 했었고, 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네, 더 많이 좀 액션 참여해가지고 진짜 정부랑 국회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도록 네. 좀 그런 행동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정말로. 단체가 말하면은 환경단체 또 그러네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그 유권자로서 소비자로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위기를 같이 체감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많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좀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여론조사 관련된 보도 기사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기후변화는 폭염,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을 증가시켜 심각한 재난을 일으킨다라는 질문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가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언택트 이야기가 계속 되잖아요. 네. 근데 언택트 시대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뭐 장비라던가 자원이라던가 그쵸, 정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소외가 되어버리면 언택트 시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긴 거고, 뭐 예를 들면 마스크도 우리는 마스크 그냥 쉽게 사지만 마스크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이게 예방법으로 적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마스크를 사서 개인이 예방을 하기 전에 녹지가 잘 조성이 된다거나 좀 더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이 돼가지고 몸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죠. 네, 기후위기 같은 환경 문제들이 대체로 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데, 예를 들면 뭐 폭염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열에 취약한 분들, 그리고 열에 오래 나가 계셔야 하는 분들,
노인분들이나 야외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겠고 또 더위와 추위를 제대로 막아줄 수 없는 집에 사시는 주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역시도 불평등한 상황에서 더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으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말 중에 겨울은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이라는 말을 공감을 하는데 여름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여름도 너무 적당히 더워져서. 더워야지 너무 네. 더우니까. 또 찾아보다가 이런 얘기를 봤는데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계권이 위협을 받으면은 폭력과 분쟁도 늘어난대요. 그럼 그쵸. 폭력과 분쟁의 피해자 역시도 사회적 약자, 아, 네. 그쵸. 노인, 뭐 여성도 장애인, 그 중에 여성, 하나가 되겠죠. 저소득층, 아동 뭐 이렇게. 네. 그 코로나19 이야기 나오면서 되게 여성들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폭력 얘기가 되게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가정폭력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었는데 사실 그게 그냥 단순히 저는 단순하진 않지만 어쨌든 페미니즘 이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기후위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서 정말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게 되게 기후, 환경 뭐 이런 거랑 되게 그건 왠지 되게 엄청 되게 크고 대단한 얘기 같아서 그렇게 연결을 잘 짓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 설문 결과도 그렇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갑자기 전해봐요. 맞아요. 특히 재난이 약자한테 더 그쵸. 가혹하다 이런 네. 말이 그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돌봄 관련된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진짜 이 가정 폭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수많은 안 보이는 노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이제 돌봄 교실 같은 데서 다 여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업무라든지 가사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고 그 짐을 다 여성들이 지고 지금 영차영차 하고 계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각이 나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진짜 이제 궁극적으로 불평등과 차별 없는 사회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도 배제받지 않는 세상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오늘 페미니즘과 이 비거니즘과 또 기후위기와 재난과 이런 상황들이 정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될수록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더 강하게 조금 이렇게 연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더 같이 조금 더 뭔가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장 픽! 오늘 그러면 뭐 추천하시려고 가져오셨을까 궁금하네요. 저는 망원동에 사는데요. 망원동에 알맹상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을 최근에 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거기가 이제 포장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물건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가보진 않았어요. 인스타 팔로우만 하고 그리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곧 하잖아요. 거기에서 뭐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꼭 이번 주에 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는데 토너 바를 때 스킨 바를 때 화장솜을 꼭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안 쓰고 손에 이렇게 청청청 해가지고 이렇게 발랐는데 솜을 써야 되나 그런 고민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근데 또 네, 마스크도 많이 버리는데 솜도 많이 버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맹상점 들어가 보니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화장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재사용할 수 있는. 네,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요. 몇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가사야겠다. 그거를 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망원동에 사니까 가까이 갈 수 있긴 한데 이게 그런 데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이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알맹상점. 알맹상점. 되게 그러니까 발음도 귀여워. 맞아요. 알맹상점. 알맹이만 판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맞아요. 네. 원래 마포 거기 어디지? 망원시장? 네. 망원시장에서 이제 상인분들이랑 함께 이제 포장 없이 비닐 포장이나 이런 거 없이 네네. 이제 장 보는 운동 하시다가 이제 알맹 상점까지 가게 되신 네. 그렇구나. 네. 멋있네요, 정말. 제 해장픽은요. 저는 망원동과 저기 서교동 쪽
근방에 이제 비건 음식점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두 곳인데 한 곳은 아마 많이 아실 수 있어요. 가원이라고 아유. 네, 중국집인데 이미 감탄이 거기가 이제 비건 옵션, 채식 옵션으로 음식이 다 되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채식 짜장도 진짜 맛있고 채식 짬뽕도 진짜 맛있고요.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지 칠리입니다. 아유, 정말 너무 맛있죠. 가지 칠리를 이제 속을 고기가 아니라 두부로 해서 주시는데 고기보다 맛있어요. 그게 그쵸. 진짜 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표고버섯으로 만든 탕수도 아우. 있고 그래서 배고파요. 망원동 오실 일이 있으면은 비건 지향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셔야 된다. 거기는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군데는 제가 쿠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쿠키가 근데 사실 버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는데 저기 서교동 쪽 가다 보면은 해밀이라고 베이커리가 있거든요. 빵집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두유로 다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크림도 두유로 해가지고 크림까지도 크림빵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쿠키도 많이 사 먹고 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려 그 햄 들어간 피자빵 있잖아요. 네. 그거 먹고 싶은데 비건 지향이라 나는 먹을 수가 없다 하시면 거기 가서 사 드시면 됩니다. 콩으로 만든 햄이 오. 들어간 피자빵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해밀 베이커리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밀 베이커리는 온라인 배달도 가능하답니다. 오, 네. 좋은 좋네요. 정보네요. 네. 맛있게 먹고 삽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솜님 추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해장픽은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녹색연합을 픽을 아. 해보겠습니다. 네. 픽! 오늘 들으시면서 혹시 기후위기, 뭐 환경문제 관심이 생기셨으면은 녹색연합 회원으로 함께 해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녹색연합에서 올해 7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회원분들이나 후원자분들이 그냥 단순히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약간 저는 동료처럼 느껴져요. 저는 단체 안에서 이 일을 제 직업으로서 뭐 몸과 머리와 시간을 써가지고 하고 있고 회원분들이나 후원자분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내면서 네, 밖에서 또 이렇게 우리랑 같이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동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녹색연합 홈페이지를 살포시 네, 찾아주시고 읽어보시고 네, 마음에 드시면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은 정말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개인의 실천으로 또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환경단체 후원하기가 네,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너무 또 좋은 이게 픽이네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오래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그럼요,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장픽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해요. 다솜님 어떠셨어요, 오늘? 저 지금 이제 입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아, 이럴 수가. 이게 아이고. 딱 이제 소개할 때. 오늘 처음 뵈가지고 사실 네. 앞에서 약간 낯을 가렸고, 네, 오늘 제가 많이 버벅였을 텐데 따뜻한 눈으로 옆에서 바라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약간 민호의 평소에 되게 동료 활동가로서도 진짜 멋있게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단체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네, 너무 영광이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있다 갑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네요. 마음이 또 이렇게 따스워지네요. 네. 네, 역정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자기소개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 너무 가지지 않고 살아가지고 오늘 방송이 되게 부담이 됐어요. 저 말고 다른 패널분 계시는데 그분은 비건 지향이셔가지고 꽃뱀님 근데 그분이 나오셨으면 더 할 얘기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하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부담을 좀 얘기를 나누면서 낮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 되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오늘 다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요. 써놔야겠어요. 일기장에 쓰는 거야. 오늘부터 뭐 하기 이렇게. 네. 저 사실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이랑 또 비건 얘기를 막 신나게 하니까 또 저는 또 신이 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진짜 지난 몇 주간 우리 내내 얘기했던 그 날씨, 태풍 소식이랑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스러운 하루하루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도 빨리 좀 일상이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직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잘 하면서 좀 안전하고 무탈하고 그렇지만 좀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는 우리 추석 이후에 찾아뵙게 될 예정이고요. 그럼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정님, 다솜님 수고하셨어요.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